환자들도 상담할 때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겨드랑이 절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밑절은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뭔가 의도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좀 비대칭이 있거나 하면은 사실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겨드랑이 절개는 수술 후에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고 이미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올 텐데, 이 겨드랑이로 했을 때 별로 안 좋은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특정 케이스에서는 밑선이 좀 낫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겨드랑이 절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술 케이스도 그렇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아마도 요즘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슴 수술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밑선 절개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겨드랑이 절개만 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 입장으로는 겨드랑이 절개가 몸이 좀 덜 피곤해요. 사실 이 눈으로 보고 수술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안쪽을 들여다볼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시경이 많이 좋아져서 카메라로 보고 수술하면 더 잘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환자들은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드랑이 절개할 때 결국 통증을 좀 만들어내는 요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 내시경을 넣기까지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통로를 좀 험하게 만들면 거기가 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것 같고, 거기를 깔끔하게 만들면 좀 이 겨드랑이 쪽의 통증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박리를 할 때 이제 불필요하게 근육이나 뭐 아니면 정상 조직에 데미지를 많이 주면은 통증이 조금 더 있을 텐데요. 그거는 사실 밑절이나 겨드랑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마다 쓰는 내시경이 좀 다 다르거든요. 의사들마다. 이 가동 범위라고 하잖아요. 이 내시경을 드는 손의 각도, 세기 이런 게 딱 정해지면은 생각만큼 흉터가 뭐 힘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수술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절개창에 힘이 좀 걸리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밑선은 그런 게 없느냐? 밑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밑선 절개 길이 마음먹으면 진짜 짧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짧게 넣으면 여기 구멍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생각보다 세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절개를 짧게 넣었는데 여기 힘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흉터가 안 좋아져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겨드랑이 재수술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겨드랑이 재수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겨드랑이 재수술을 할 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심으로 할 거냐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사실 피막을 막 제거하지 않고 막 피막의 방만 넓히거나 기존에 있던 어떤 보형물을 조작하는 정도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 겨드랑이 재수술을 정말로 진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밑절로 하는 모든 술기를 다 겨드랑이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로는 피막 제거가 돼요. 근데 이 피막 제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숙련된 의사라면은 밑선이랑 별로 차이 없이 겨드랑이 절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겨드랑이 내시경을 이용한 피막 제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밑선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달라붙어 있는데, 겨드랑이는 좀 위쪽에 좀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생기면은 손쉽게 피막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 방이 넓어졌을 때 방을 좁히려면은 봉합사로 꼬매주는 풀기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합유증이 생겨서 안쪽을 좀 막아줘야 된다거나 밑빠짐이 생겨서 그 아래쪽 공간을 이렇게 봉합사로 막아줘야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저희는 내시경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슴 수술을 제대로 배웠던 저희 스승님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경력이 쌓이면서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꼭 제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에서의 저의 결론은 웬만하면 제거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수술을 했다, 만약에 모티바 시대 최신 보형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초음파든 뭐 여러 가지 소견을 보면은 피막이 안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피막이
피막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형물이 덜 티가 나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피막의 상태가 괜찮으면은 얘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티바 시대로 넘어오면서 재수술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대부분은 이제 예전 세대 보형물로 수술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피막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피막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텐트처럼 주름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뭔가 제거하지 않고 펴주겠다라고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상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피막을 다 제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재수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보형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부형구축이라든지 보형물의 파열, 밑빠짐, 옆빠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형물도 괜찮고 피막의 상태도 괜찮고 초음파로 봤을 때 크게 뭐가 고여있거나 문제가 없는데, 이제 환자가 불만족스러우신 거죠. 대부분은 모양이나 촉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재수술은 보통 1년, 2년도 안 되신 분들이 다시 수술을 하시겠다고 오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수술 플랜이 좀 잘못된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워낙 가슴 전문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결국 본인들 병원에서 수술을 시키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겨드랑이 절개로 하지 않는 게 좋은 케이스였는데 환자가 겨드랑이를 원하니까 겨드랑이 절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환자분이 모티바로 탄력이 좋은 보형물로 가슴을 펼쳐줘야 되는 분인데 이 환자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모티바의 촉감이 딱딱한 것 같다고 멘토를 원하셨기 때문에 멘토로 수술을 했다가 가슴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아서 이중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슴 수술은 첫 수술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가슴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심하다거나 회복 기간이 아주 길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본인 가슴 조직에 영향이 갈 뿐더러 첫 수술에 비해서 재수술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슴 재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첫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수술의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재수술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인생 마지막 가슴 수술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도 많이 다녀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웨이 성형외과의 박지훈 대표원장이었습니다.